변호사님 이제 2022년도 한 4일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네요. 네. 이 한 해 동안도 변호사님 계속해서 이 법률 상담 출연하시면서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나눠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정말 보람으로, 큰 도움입니다. 내년에도 또 좋은 정보를 기대하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저희가 레몬법 이야기 이 법률 상담 시간에 많이 나눴잖아요. 네네. 정대용 변호사님 수식어가 레몬법 전도사라고 하는데 이게 자칭인가요, 타칭인가요? 네. 네. 뭐 제 자랑 같지만 네. 그 한국 분들 중에 한국 한인 변호사님들 중에 레몬법 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 법률 실력은 또 다른 변호사님들이 더 이렇게 좋으실 수 있지만 이 한국어로 이렇게 레몬법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원래 또 이 여러 방송이라든지 칼럼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제 좀 한인분들이 레몬법은 그게 많이 있겠어? 또는 나하고 상관없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소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보람을 느끼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불러주시고 그러면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인 변호사분들이 레몬법 많이 안 다루시는 거는 그만큼 한인분들도 많이 모른다라는 맞습니다. 이 레몬법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네. 차량 100대당 한 대 정도 레몬법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네. 되고 비율이 1%인데 그렇지만 특정 브랜드, 특히 한인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뭐 한국 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유러피안 자동차들 네. 저희가 케이스 도와드리는 거 보면 뭐 거기서 거의 고구마 줄기가 걸리듯이 뭐 또 그 브랜드 내에서도 특정 모델은 네. 저희가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된다. 또 같은 문제, 같은 모델이면 같은 연식이면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 평균은 1%지만 한인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든지 모델은 더 제가 봤을 때는 한 3%, 4% 정도 더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합의를 할 때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의 금액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또 회사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록에 남지 않고 또 이 고객도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걸로 얼마를 보상받았는지 안 하기 때문에 네. 덜 알려졌지 실제로는 미국 변호사님들이나 이 큰 로펌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청취자분들 중에는 매일매일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네. 그러면 레몬법 운전하시는 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물론입니다. 법이잖아요. 예. 네,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이 레몬법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레몬법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레몬법이라는 것은요. 그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이 그 워런티 기간 안에 발생한 고장으로 인해서 원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교환이라든지 환불 보상해 주도록 하는 소비자 권리 보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다 해당이 되지만 네. 특별히 그 자동차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교환이나 환불 보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네, 네. 예, 그리고 같은 고장이 아니더라도 2번 정도 제조사에 수리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도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일단 굉장히 큰 피해를 봤을 거고 2번을 고쳤는데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조사에서도 못 고친다고 보는 경우가 네,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라든지 아직 그 고칠 기술이 없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도록 법에서는 강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리스한 자동차도 레몬법 네, 혜택을 맞습니다. 요즘은 리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실제로 혜택 보시는 분들도 리스가 더 많고요. 이따가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고차는 일반적으로 안 되지만 네. 예외적인 경우가 딜러에서 워런티 기간이 따라오는 차, 인증 중고차는 또 된다. 한 가지 예외가 그렇게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기존의 워런티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또 원래 처음 차를 구입할 때 그 워런티가 유효하다. 예를 들어서 뭐 10년 10만 마일의 워런티를 받았다면 한 5만 마일에서 보상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네.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10년 10만 마일까지는 수리를 받으실 수 있다 무상으로. 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 변호사비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클라이언트 분들은 부담이 없으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를 위한 그 권리 보호법이군요. 네, 굉장히 그 소비자 친화적인 법이고요. 한국에서도 요즘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적용이 됐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 회사를 위한 법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네. 자동차 회사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몬법은 보상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해주는 거고 네. 변호사 비용도 자동차 제조사에서 내주는 네, 거군요. 그래서 변호사비가 공짜는 아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공짜로 일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물론 무료 봉사를 할 때도 있지만 이겼을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가 변호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네. 클라이언트가 부담하는 것은 없다. 예, 좀 음.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레몬법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레몬법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간단한 게 있나요? 제가 그래서 그 234 법칙이라고 알아두면 돈이 되는 레몬법 234 법칙이라고요. 이렇게 숫자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엔진에 관한 거 또는 안전에 관한 거는 2번 수리를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에 3이라는 숫자는 이 30일 동안 딜러에서 수리를 받았다. 네.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는 이제 엔진이나 안전은 아니지만 좀 다른 이슈들 뭐 블루투스 문제라든지 뭐 좀 소소한 고장으로 해서 4번 수리 받았을 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2, 3, 4도 좀 기억하기 싫다. 힘들다 그러면 2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수리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랑 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레몬법을 적용받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네. 뭐 준비할 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딜러에서 수리받은 기록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딜러에서 수리받은 기록만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네. 나머지는 그때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때 이제 요청을 할 텐데요. 네. 뭐 계약서나 등록증 또 그동안 냈던 돈을 얼마나 냈는지 페이먼트 히스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딜러에서 수리받은 기록만 잘 챙긴다 또는 차에 문제가 있으면 딜러의 수리만 잘 받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딜러에서 수리 안 하고 그냥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했으면 네. 안 되나요? 그게 이 한국에서 그 수학을 잘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텐데요. 필요는 하지만 네.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이 레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사한테 수리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제조사가 아닌 다른 데 수리할 기회를 줬으면 문제가 있는 거는 제조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다음에 레몬으로 인정받으면 그때서야 이제 제조사에서 요청합니다. 혹시 다른 데 수리받은 기록도 있으면 좀 달라.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더 이 케이스가 좀 스트롱해져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웬만한 경우에는 딜러에 가서 수리하는 네. 기록을 만드는 게 워런티 기간이 살아 있을 때는요. 네. 딜러에 가셔서 수리 받으시고 네네. 뭐 워런티가 있다는 것은 무료로 수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레몬법 최종 혜택 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보통은 한 2, 3개월 정도 걸리고요. 빠르네요. 네, 저희가 이 제조사에 디맨드 패키지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네. 입증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면 2, 3개월 안에 차량 리턴이라든지 뭐 보상까지 다 끝나고요. 근데 제조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요청할 수도 있고 기록을 보강해서 또는 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즘 법원에 케이스가 많이 밀려 있어서 네네. 뭐 6개월 내지 뭐 1년까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지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보상 액수가 좀 더 커지는 장점은 있어요.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만 네. 장점은 보상의 범위가 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진다. 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보상을 안 해줬을 때 소송을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거절할 때가 있어요. 디나이를 할 때가 아예 있으면 안 주겠다. 이것은 뭐 자동차 회사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리할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보상을 더 이상 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올 때는 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딜러에 왔다 갔다 한 품이 얼마고 수리해서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레몬법의 개념을 세웠으니까요. 일제는 이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 레몬법 보상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이 케이스를 도와드려서 클로즈한 경우 보상받게 해드린 경우를 보면요. 네. 2021년도 요 브랜드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 우리 한인 분들이 좋아하는 그 SUV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유러피안 SUV인데요. 좋은 차죠. 네, 좋은 차인데 이분이 지난해 3월, 2021년 3월에 리스를 하셨어요. 네. 그 리스를 이제 3년 동안 하셨는데 리스한 지 한 6개월 만에 그 블루투스 전화 연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운전 중에 그 내비게이션 스크린 화면이 꺼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5일 정도 딜레이 들어 수리를 받았는데 한 달이 조금 더 지나서 또 블루투스 전화 연결이 안 되고요. 이번에는 브레이크의 소음이 좀 이렇게 밟을 때 소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로 해서 또 수리를 한 번 더 받으셨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이제 이번에는 그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소음이 나고 그다음에 애플 카플레이라고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그 스크린에서 사용할 수 네, 있도록 네. 하는 그것이 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고 네네. 그래서 이 3번 수리를 받으셨을 때 저희한테 오신 거죠. 레몬을 통해서 케이스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 레몬법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네. 좀 디나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소송을 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소송하는 중에도 차에 문제는 계속됐는데 이분이 딜러에 3번 가보니까 딜러에서 못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시게 되죠. 불편해도 그냥 타시고 네, 네.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러지 말고 딜러를 많이 갈수록 케이스에 도움이 되니까 한 번 더 가시라고 해서 이제 또 수리를 받으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 재판까지 가지는 않고 재판 가기 전에 중재를 통해서 이제 레몬으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으셨는데 네. 무려 24,000불을 보상을 받으셨어요. 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블루투스 전화 연결,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렇게 꺼지고 한 것들 보면 야 저게 뭐 큰 이슈는 아닌가.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이분이 레몬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은 거예요. 아까 2, 3, 4법칙 중에 3. 30일이 넘은 거죠. 네. 그래서 38일 동안 서비스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되면 그 룰에 따라서 아까 법칙에 따라서 이 고객이 이기는 아. 경우니까 더 이상 끌어봐야 제조사는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해서 이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으셔서 이분은 이제 리스 기간이 앞으로 절반 정도 한 18개월 정도 더 남아 있는데 네. 나머지 기간은 이 보상 받으신 걸로 리스비 내시면서 차를 그러네요. 타실 수 있는 좀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차는 킵을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이 보상이 자동차를 내가 이 자동차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타기 싫다 또는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이 차를 난 더 이상 타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는 차를 반납을 하고 그동안 냈던 다운페이라든지 페이먼트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지금처럼 뭐 블루투스 전화 연결 안 되면 스피커폰으로 하지. 뭐 또는 소음 조금 나는 거 참고 그냥 타시. 24,000불을 주면 참고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는 너무 불편했던 것들이 참고 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차를 그대로 타면서 그다음에 그 보상을 받으시는 이런 네.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죠. 아, 되게 유리한 쪽으로 보상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좀 오래 기다리셨지만 한 네.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좀 불편함은 있겠죠. 딜러 이 리스가 끝날 때까지 네, 앞으로 네. 뭐 딜러에서도 그 자세히 보면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뭐 1년 반 정도는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서 예
차를 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사례도 네, 알아볼까요? 같은 시기에 이 같은 회사인데 이번에는 그 세단이에요. 세단. 그 큰 모회사가 같은 회사인데 다른 메이커라 그러죠. 이분도 같은 시기에 3월 달에 또 리스를 하셨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리스하고 한 달이 채 되지 못했을 때 차의 앞부분을 저희가 이 클러스터가 있는 이 계기판이 있는 것을 대시보드라고 네네. 하는데 여기서 무슨 소음이 난다는 거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소음이 계속 나서 근데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번 수리를 받았고요. 근데 한 달이 채 못 돼서 그 소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수리를 받았는데 고쳐서 안 나는 게 아니고 잠깐 안 나다가 계속 나서 한 달 뒤에 또 가서 수리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이번에는 앞에서 나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트렁크 쪽에서 네. 또 이렇게 틱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요. 탁탁거리는. 그래서 또 수리를 한 번 더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이 소리가 나는 걸로 해서 또 2달 뒤에 2달이 채 못 돼서 또 받으셨고 그래서 총 5번을 이분은 사실은 소리 때문에 수리를 받으셔. 예, 딜러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3월달에 2021년 3월 말에 차를 리스하시고 그해 10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사이에 5번 수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더 안 가기로. 왜냐면 가서 못 고친다.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 레몬 케이스를 진행하게 되신 거죠. 이분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네. 그 딜러에서 못 고치니까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날씨가 어떤 날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이 비쳤을 때만 소리가 난다고 해서 본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도 이 레몬을 저희를 통해서 했는데 네. 이 소음만 가지고는 소리 가지고는 잘 레몬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래요? 이분이 5번을 가서 총 37일을 수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채웠군요. 네, 이분도 처음에는 디나이가 됐는데 네. 37일이라는 어떤 강력한 그 룰에 따라서 이분도 보상을 받으셨죠.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도 같은 금액을 같은 회사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중재를 같은 날 했어요. 그러면서 다 금액을 가능하면 맞춰서 그래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으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설명해 주신 사례도 사실 좋은 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앞에 분은 3번 가시고 이제 4번째는 저희가 한 번 더 가시라고 해서 가셨고 뒤에 분은 5번까지 가셨다가 뒤에 분이 5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집에 좀 엑스트라 차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도 사실 불편하지 않았던 네네. 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다른 이제 말씀드린 것은 소송은 아니고요. 네. 그냥 한번 처음에 디맨드 패키지를 통해서 좀 케이스를 해결받아서 차를 리턴하신 경우인데 네. 이것도 이제 유러피안 또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좀 고급 브랜드인데요. 이 차는 그 썬루프에 누수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를 지난해 이렇게 초에 리스를 하셨는데 비가 올 일이 없으니까 몰랐다가 10월 말 11월에 이제 비가 한번 왔는데 썬루프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서 이게 차가 물이 새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번 수리를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그해 겨울은 또 잘 지나갔어요. 근데 올해죠, 그죠? 올해 7월에 새 차를 이렇게 하는데 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틈이 생겼구나 해서 수리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또 잘 수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3번째 또 물이 새서 한번 이렇게 3번 수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사실 물이 샌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불편한데 그래서 레몬을 신청했는데 처음에 좀 거절 디나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다시 그 손님이 찍어놓은 비디오 그 물방울이 맺히는 비 오는 날 그 사진을 비디오 동영상이랑 보내드리니까 네. 바로 이제 레몬으로 인정을 받아서 차를 이분은 이제 그 차는 보기도 싫다 네네. 이렇게 해서 차를 제조사에 리턴을 하시고 네. 이제 그동안 냈던 것을 돌려받는 그것을 선택하신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비디오로 찍어놓은 것도 충분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레몬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보강하는데 네. 좋은 자료가 됐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네네. 예, 빨리 교환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제조사로 돌려 보내고 돈으로 그냥 다 받는. 그렇죠. 기존에 보상도 냈던 것을 다 돌려받는 네. 좀 그런 방법이죠. 네.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봐볼까요?
이 차도 이제 한인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좀 성공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좋은 뭐라 차. 그러죠? 차 엠블럼만 보면 그래도 이민 생활에 또 이렇게 성공의 그런 차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고장이. 그래서 이분은 차를 구입한 경우입니다. 앞에 세 케이스는 리스한 경우인데 네. 이번에는 구입한 경우죠, 그죠? 리스가 케이스가 더 많으니까 구입을 지난해 말에 9월달에 하셨어요. 9월 말에 하셨는데 배터리 경고등이 워닝 라이트이 들어온 거예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고. 네. 한 차 산지 뭐 한 2달 정도 됐나요? 1000마일도 채 타기 전에 배터리 경고등이 오니까 한번 수리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잘 타시다가 올해 이제 9월달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또 한번 수리를 받으셨어요. 큰일이잖아요. 네. 시동 안 걸리는. 보통은 시동이 안 걸리면 억지로 막 시동을 어떻게든 걸어서 네. 딜러 안 가시는데 네. 이분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차를 토잉해서 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리를 받으셨고 네. 근데 수리를 받고 왔는데 보름이 채 안 돼서 또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3번 이 수리를 받으셨는데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 이것은 굉장히 안전에 관련이 있는 그렇죠. 문제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것을 그 제조사에 레몬을 준비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바로 그냥 이 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그 와이어링이라 그러죠, 그죠? 전기선에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좋은 브랜드가 좋은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레몬으로 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분도 그냥 환불 받는 걸로. 예. 차는 차는- 돌려보내고. 차는 더 이상 내가 킵하지 않고 제조사에 돌려주고 네.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받는 좀 그걸 선택하신 거죠. 네, 네. 이렇게 좋은 브랜드인데도 레몬법 혜택 받는 경우가 많군요. 예, 좋은 브랜드일수록 레몬법 혜택을 더 잘 받으세요. 그래서 차의 품질이 뭐 더 좋다라기보다 이 서비스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네. 지금 설명해주신 차랑 같은 브랜드로 또 레몬법 사례 하나만 네. 더 볼까요? 같은 브랜드인데 이 차는 전기차예요. 이 브랜드에서 나온 전기차인데 전기차인데 이분 재밌는 게 이 차의 가격이 13만 불이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 차로 사셨는지 그냥 아마 그냥 캐시로 올 캐시로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도 차를 사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300마일 정도 탔을 때 좀 재밌는 게 13만 불 차인데 차의 그 운전석 쪽 도어가 꽉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열고 달려야 그다음에 되나요? 닫히긴 닫혔는데 뭔가 좀 아쉬운 게 마감이 좀 잘 안 된 그런 경우가 네. 있고 또 열어도 이게 다 열린 것 같지 않고 중간에 가다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수리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스티어링 휠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정식 명칭 스티어링 핸들 부분에서 조작할 때마다 탁탁탁 이 파핑 노이즈라 그러죠. 뭔가 튀는 소리가 계속 나서 한번 수리를 받으셨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또 같은 소리가 계속 나서 이분도 레몬을 신청하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바로 그냥 레몬으로 인정을 해서 차를 이분은 13만 불 냈던 걸 그대로 돌려받으시고 거기다가 그 차를 틴트라 그러죠. 처음에 차 사면 본인 돈 들여서 몇천 불 들여서 이렇게 어둡게. 어둡게 하시는데 네. 그것도 돌려받는 걸로 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궁금한 게 방금 설명해 주신 사례가 전기차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기차도 레몬법 혜택이 가능한 거군요. 네, 전기차도 자동차의 큰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는 열에 약하고 또 반도체가 많고 컴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고장이 날 가능성이 어느 차보다 더 높다고 그럼요.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또 레몬법이 되는 경우는 물론 많이 있고요. 또 더 재밌는 게 요즘 워낙 전기차의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네. 좀 재밌는 게 전기차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인기 있는 전기차들은 몇 개월을 기다려서 순번이 나올 때 뭐 6개월에서 8개월 기다렸다가 맞아요. 이 차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계속 생산을 막 쉬지 않고 하고 맞아요. 있지만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네. 건데 그 말은 또 다시 좀 보면
생산할 때 굉장히 빨리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감이라든지 이 피니쉬가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 전기차를 2개를 도와드리는데요. 하나는 그 전기차에 문이 문짝이 제대로 안 달린 거예요. 그 힌지라 그러죠. 그 차 네네. 문과 그 기존의 차체와 연결하는 이 부분이 라인이 삐뚤어져서 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이 제대로 안 닫히겠죠, 그죠? 네네. 그 차가 몇만 불 할 텐데 그래서 이분이 이 뭐라 그러죠? 또 레몬을 통해서 네네. 근데 제조사에서도 이 회사에서도 그 문제를 인정하고 차를 환불해 주는 걸로 또 됐었고요. 또 다른 하나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케이스는 문이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이렇게 완전히 휘거나 뭐 삐뚤어진 건 아닌데 본인은 아는데 이 뒤에 그 유리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보면 네. 미세하게 완벽하게 접촉이 안 된 게 있어요. 근데 딴 사람은 봐도 모르는데 본인은 계속 보면 그게 거슬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페인트도 뭔가 여기에 마감이 완벽하지 않아서 기스가 난 것 같고 제대로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한 8개월 기다렸다가 차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차가 준비됐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문제가 발견하고 수리를 하고 했는데 역시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레몬을 좀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는 사실 그 컴퓨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많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면 레몬법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겠네요. 네네. 조건은 똑같습니다. 2번 수리를 했는데도 네. 문제가 있다. 뭐 센서에 불이 한번 들어왔다라든지 그런 네네. 경우에 되고요. 또 요즘은 전기차 말고 대체 에너지 차가 이제 수소차가 있잖아요. 네네. 수소를 통해서 하는 차도 있는데 수소차가 보면 또 안에서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내보냈겠지만 네. 또 이렇게 수소가 샌다라든지 뭐 수소를 새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이유로 레몬법으로 인정받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뭐 대체 연료 자동차들에 대한 좀 레몬법이 많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이렇게 자동차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레몬법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꼭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몬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해 관련해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정대용 변호사님이 계신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가능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213-351-351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사이트도 있죠? 예, www.alexcharo.com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검색어에 제 이름을 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바로 또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전화번호는요. 213-351-3513 213-351-3513번입니다. 오늘도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나눠주신 정대용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년도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